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이용균 단장님의 사나 이런 귀한 분들하고 오늘 이렇게 애토미의 비전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요즘 넷플 뭐 하세요? 예, 오늘 우리 정수연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께서 제가 환영사 했을 때 했던 그 얘기를 이렇게 오프닝으로 해주셔가지고 다시 또 그날에 제가 환영사 했던 것이 떠오르고 너무 행복하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래프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고 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토미의 향기 로얄 마스터 박예란이고요. 로얄 클럽 멤버입니다. 현재 하늘향기 선교센터 대표로 있고요. 빅토리아 요양원의 원목으로 있고, 그리고 여주 소망교도소 재소자 상담 목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뭐 이렇게 환영사 할 때도 늘 소개하지만 이렇게 책을 썼고요. 책을 뭐 진짜 책 낸 거야 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시처럼 살기로 했다 책하고 그리고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책을 두 권을 냈고 또 지금 계속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시 쓰고 글 쓰고 사진 찍는 행복한 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한 지가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남편에게 이 정보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워낙이 그때 당시에 몸이 워낙 안 좋았었어요. 2008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고 2010년에 공황장애가 심각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을 다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기도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기도원에 있었어요. 이런 공황장애가 어떤 질병인지 이제 연예인들도 많이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고 해서 많이 들어서 뭐 대충은 이제 어떤 증세, 어떤 질병인지 조금 감은 잡으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저의 증상, 제가 겪었던 공황장애 증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집 밖에를 못 나갔어요. 집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제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집 밖에를 못 나갔고 집 밖에를 나가더라도 반드시 아이들이나 보호자의 손에 의지해서 나가야만 했어요. 뭐 공황이 오고 또 죽을 것 같은 공포가 갑자기 몰려오면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지하철도 못 타고 자동차도 못 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불안이 머리끝까지 이제 올라와서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하면 쓰러져 가지고 의식을 잃고 이제 응급실에 한 6번 정도 실려갈 정도로 그렇게 공황장애가 매우 심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게 됐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으니까 나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죠. 기대를 하고 갔는데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도저히 그 증상과 그 공포와 불안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해하고 그리고 기도원 벽에다가 제 머리를 찍고 피가 철철철 흘리고 이제 죽어야 되니까 나는 죽고 싶었으니까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기도원 바닥에다가 또 이마를 계속 찍으면서 피가 이제 철철 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제 도달하게 됐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안 만져주시고 저를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이상을 이렇게 끝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3개월, 4개월,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셔가지고 이제 컨디션이 조금씩 돌아와서 한 40% 정도 컨디션이 회복이 돼서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6개월 만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 남편이 빨간 해모임 한 박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먹어보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당신 몸도 안 좋고 힘드니까 이 제품을 먹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건강이 도움될 거야. 그러면서 먹어보라고 집으로 가져와서 주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다단계 냄새가 나가지고 불쾌하고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몸이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이제 해모임을 먹었죠. 그런데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났는데 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갑상선 암 수술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매가리가 없어요. 무기력하고 의욕도 없고 한 두세 시간 움직이면
뭐 반나절은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나니까요. 아니,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움직이고 운동하고 밖에 돌아다녀도 피곤하지를 않는 거예요. 눕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하고 이제 찾아보게 됐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찾아봤더니 그게 바로 해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해모임이 뭐 저에게 햇빛을 넣어가지고 나타내고 저를 이렇게 힘을 준 그 효과는 너무나 놀라웠어. 어메이징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품 좋다. 놀랍다. 이러고 있었던 찰나에 남편이 우리 한번 알아보자.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고 애터미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남편이요, 사이드 잡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이제 식자재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애터미를 사이드 잡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이드 잡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을 가도 출근을 해도 원데이를 갈 수도 없고 석세스를 갈 수가 없어요. 식자재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늘 대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업체에서 식당에서 뭐가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콜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원데이 갈 수도 없고 석세스 세미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멤버십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도 난 찰나에 남편이 저를 이제 설득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정말 당차고 뭘 하면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기질이 있는데 이 아내가 뭔가 이 회장님을 만나고 애터미의 비전을 정확하게 보기만 하면 이 애터미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를 이제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밥상머리 리크루팅을 당한 사람이에요. 밥상에 앉기만 하면 남편이 2시간, 3시간씩 이제 애터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제발 집에서 애터미 얘기하지 말아라. 나 안 한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었고 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목회자가 다단계를 어떻게 하냐. 다단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고 그리고 가정의 경제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하라고 내가 권유할 수 있냐. 나는 안 한다. 그러니까 날 설득하지 말고 집에 와서 애터미 얘기 절대 하지 말아라. 이 상태로 계속하면 난 이혼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앉으면 2시간, 3시간 귀에서 피가 나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귀에서 피가 났어요. 워낙 남편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먹고 떨어져라. 이제 이런 심정으로 석세스 세미나를 갔죠. 석세스 세미나에 가서 회장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1박 2일 들었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이제 제 마음을 결정을 하고 저의 부정적인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게 됐습니다. 일단 제품에 의해서 마음이 열렸잖아요. 제품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생겼잖아요. 그 상태에서 회장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이라면 이 회사는 괜찮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회장님의 신앙관과 경영 철학이었어요. 이 회사를 돈 벌기 위해서 창업한 게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창업했다는 그 말이 완전히 저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라면 내가 애터미 이 비즈니스를 해도 되겠다. 결국은 땅끝까지 내가 전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인데 애터미를 통해서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내가 글로벌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내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애터미 사업을 이제 하기로 하고 모든 일들을 다 브레이크를 걸고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처음에는 남편하고 둘이 시작했잖아요. 그런데요, 처음에 이제 제품을 전달하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고 다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지인들이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잖아요. 저의 정체성을 알잖아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전도사가, 무슨 교회 사역자가 기도나 하지, 교회에서 설교나 하지, 전도나 하고 다니지, 뭔 다단계를 하냐. 네가 이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너무 심각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진짜 지금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일을 하는 건가? 그럼 안 되지. 그러면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인제 다녔고 그때 당시에 저희 센터가 신사동에 있었는데 신사동까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너무 많이 울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제발 저에게 응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서 너무 많이 한 일 주일을 울고 다녔어요. 진짜 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내려진 결론은 사람들이 진실을 몰라서 그러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고 나에게 핍박했던 이 사람들이 무릎 꿇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날이 오게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당치도 않죠. 그래 가지고 그냥 '그래, 그래. 그 남들은 나를 홀대하더라도 나는 내가 결정한 거를 지지하자.'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신 것을 믿고 나가 보자 하고 생각하고서 인제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3년 만에 리더스 클럽이 되고 그리고 7 년째가 됐을 때는 이제 로얄 클럽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간단하게 얘기만 했으니까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저도 그런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단하고 결정했던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나의 결정과 나의 결단을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응원하고 내가 지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부 사업가이기 때문에 서로를 지지해 줬어요. 제가 힘들어하고 제가 딜레마에 빠져서 울고 다닐 때는 남편이 등을 토닥거려 주면서 "여보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이해해 주고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게 될 거야. 애터미의 진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마. 용기를 내." 이렇게 저를 지지해 줬고 저는 또 남편이 이제 사업 진행하다가 보면은 파트너들하고 또 스폰서들하고 이렇게 마음적으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그럴 때 힘들어할 때 또 제가 남편을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고 또 기도해 주고. 저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또 도와주고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부부 사업자의 어떤 장점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많아. 의견이 안 맞아 서로. 제 남편은요 제 인생의 로또예요.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그래서 안 맞다 보니까 서로 의견 충돌이 있고 참 힘든 부분도 있어요. 서로 양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힘들 때 가장 먼저 지지해 주고 내 편이 돼 주는 사람은 부부더라는 거예요. 배우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같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13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누구랑 사업을 하고 있냐면 제 며느리도 이제 올 5월 달에 회사에 사표를 내고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저의 우측에 헤드는 저의 큰 신우예요. 우리 이재율 총장의 큰 누나 이양숙 본부장님이 지금 헤드로 있고 그리고 또 그 밑에는 우리 이양숙 본부장님의 아들이 지금 이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가족이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행복하게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소개는 요렇게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마치고 오늘 이제 주제 강의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는 성공의 이 강의의 주제를 "성공은 피나는 연습의 결정체이다."라고 강의의 주제를 잡아 봤습니다. 여러분 강의 주제가 뭐라고요? "성공은 피나는 연습의 결정체이다." 여러분 요즘 그 유튜브 다 많이 보시잖아요. 성공 노하우를 알려주는 강연자들이 넘쳐납니다. 동기부여가들도 넘쳐납니다. 그쵸? 그런데 그대로 다 해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쵸. 모든 인류가 다 피겨스케이팅 천재 김연아가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가 축구 천재 손흥민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80억 인구는 다 다르잖아요. 각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환경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또 성별이 달라요. 품성이 다르고 또 근성이 다르고 감성이 다르고 인성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이 성공자가 말한 대로 해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대로 또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일에 대한 이 자세 그리고 열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강연자들의 노하우를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참고서로 활용을 하는 것이지 그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성공 공식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애터미에서 모든 센터들, 모든 리더들이 이렇게 성공자들 초청해가지고 비전 강의하고 성공의 길 강의하잖아요. 참고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참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우리 반에 1등이 있었고 전교 1등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1등 하신 분 있고 전교 1등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 친구들이 1등 하는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스스로 암기법을 만들고, 스스로 공부법을 만들고, 스스로 미분과 적분의 공식을 터득해가지고, 피나는 연습을 한 거예요. 피나는 연습을 한 거죠. 남이 잘 때 앉아. 남이 4시간 잔다. 옆에 친구가 2등 하는 친구가 4시간 잔다. 그럼 나는 3시간 자는. 이렇게 남과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남보다 더 하는 거죠. 남보다 더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남보다 피를 더 많이 흘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보다 기회비용을 더 많이 지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여행 갈 때 나는 안 가죠. 남들이 가족여행 갈 때 나는 안 가죠. 도서관으로 가는 거예요. 남들이 영화 보러 영화관에 갈 때 난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만의 어떤 공부 노하우, 나만의 공부 비법을 만들어 남이 노트 정리한 거 가지고 공부해서 1등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만의 공부 방법, 나만의 어떤 요약 정리를 포스트잇에 해가지고 온 방에 다 붙여놓고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외우고 암기하고 머리가 터지도록 외우고 암기해서 스카이 대학 가고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나는 연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과 같이 피를 흘려가지고는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터미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12명이 있고요. 크라운 클럽 멤버, 로얄 클럽 멤버, 리더스 클럽 멤버, 세일즈 마스터 클럽 멤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성공 스토리는 각자 다 달라요. 그쵸? 그쵸? 네, 지금 줌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피드백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데 뭐 여러분 피드백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성공했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박예란이라는 사람의 애터미 성공 노하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13년간 하고서 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린 성공의 길은요, 피나는 연습의 결정체다라고 스스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다 먼저 성공하시고, 임피리얼 가시고, 크라운 가시고, 크라운 클럽 가신 분들을 진심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존경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존경하셔야 됩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그 분야에 꼭지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합니다. 자, 저는요, 이 성공을요, 내가 직접 부딪혀가지고 체득하고 체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겪는 고통, 흘리는 눈물, 수많은 불면의 밤, 그것을 5글자로 피나는 연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래요? 피나는 연습.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 분야의 성공자들의 강연을 유심히 들어보시고 관찰해 보세요. 자기만의 스킬이 있고, 그리고 그 스킬을 터득하기까지 피나는 연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해보면, 저는 성가대 반주를 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피아노 반주, 성가대 반주. 그냥 일반 재즈 반주, 코드 반주 한 게 아니고, 성가대 반주를 했어요. 제가 피아노 전공을 했을까요? 피아노 전공 안 했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성가대 반주를 했을까요? 6개월 만에 독학을 했습니다. 6개월 만에 혼자 피아노 독학을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성가대 반주자로 임명을 받고 그때부터 제가 성가대 반주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네. 뭐 그랬나 보다. 뭐 나도 그까짓 거 할 수 있어. 네, 지금 이런 분위기신 것 같아.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시간 빼고 그러니까 한 하루에 4시간 정도 빼고 20시간을 피아노를 연습을 했어요. 잠 3시간 자고. 어디서 연습을 했냐? 교회에서. 회사에 사표를 내고 짐 싸들고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 장의자에서 자면서 사모님이 밥 갖다 주는 거 먹고 하루 종일 20시간을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쥐가 나도록 그렇게 피아노하고 씨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성가대에 반주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근성을 우리 남편이 안 거죠. 내 안에는 뭔가 꽂히면은 해낸다. 내 안에는 6개월 만에 피아노를 독학해가지고 성가대 반주를 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애터미에 꽂히기만 하면 이 여자는 미쳐가지고 해낸다. 는 걸 남편이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설득하는데 목숨을 건 거죠, 아내가. 남편이. 그래서 남편이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피나는 연습을 한 거예요. 피나는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박예란이라는 사람을 리크루팅을 해낸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여담으로 한 거고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을 다 브레이크를 걸어 놓고 제가 애터미에 전업을 한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사이드 잡으로 하고 저는 전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애터미에 올인을 한 거고 토요일부터 주일까지는 교회 가서 파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쉬는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쉬는 날이 없었다는 거죠. 월화수목 금금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애터미 일을 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애터미에 몰입해서 했고 또 저는 사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주말 파트 사역으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 성가대 지휘, 교육부 부서 일, 또 그다음에 뭐 코칭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이틀 동안 죽어라고 또 해냈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내서 지금의 어떤 제가 있게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공과 피나는 연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첫 번째 정보 전달하는 연습을 피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 전달하는 연습을 피나게 해야 된다. 우리 사업은 파는 일이죠. 제품 파는 일이죠.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이제. 100% 시스템이 플러그인 돼 있는 사업가들은 우리는 파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기본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쵸? 우리는 파는 일이 아니에요. 파는 것은 장사죠. 그쵸? 파는 것은 장사지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은 뭐예요? 프로세스를 만들고 정보를 공개하고 그 정보를 수많은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한귤 회장님이 애터미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한국 콜마와 원자력 연구원에서 절대 품질의 제품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제공해주고 있죠. 이것이 프로세스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세스를 활용해가지고 이 프로세스를 활용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피나게 정보를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입술이 불어터서 가지고 피가 나도록 이 정보를 전달하고 다니는 로버트 키요사키가 유명한 말을 했죠. 부자가 되려면 시스템을 만드세요. 부자가 되려면 시스템을 사세요. 이도저도 할 능력이 안 되면은 시스템을 활용해서 부자가 되세요. 라고 로버트 키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을 활용해라 라고 하는 말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는 말이에요. 시스템을 활용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프로세스 도구는요.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본이 없이도 정보를 활용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네트워크 마케팅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박한길 회장님이 만든 애텀이라는 이 통합적인 프로세스를 활용해 가지고 부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정보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던가요? 어렵죠. 왜요? 다단계라는 불편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어. 그쵸?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이게 진짜 고급 정보거든요. 이게 진짜 고급 정보예요.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고 어디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진짜 고급 정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죠. 왜 안 믿을까요? 다단계라는 불편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안 믿는 거죠.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용이에요, 용. 욕이 아닙니다. 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 시대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예전에 30년 전에는 우리 시대에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속담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사회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자는 이 부자 되는 방법을 계속해서 축적을 해요. 그래서 더 부자가 되고 자본으로 정보를 사가지고 더 부자가 돼요. 근데 평범한 사람 또 서민들은 어떨까요? 가난을 축적하죠. 슬프죠. 왜 그럴까요? 자본이 없잖아요. 그죠? 자본이 없으니까 정보를 살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도 가난을 축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수저 신드롬이 나오고 그리고 이생망이라는 말도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 부의 추월 자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평범한 사람 그리고 서민들은 그 차선을 탈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애터미 라인을 타면은요, 부의 추월 차선으로 바꿔 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애터미는 진짜 고급 정보를 공짜로 알려줘요. 1년에 몇 억을 벌죠? 12억을 벌잖아요. 한 달에 1억, 1년에 12억. 초고소득을 벌 수 있는 부자학 정보를 세미나에서 공짜로 알려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월 300 벌기 위해서도, 아니, 공무원들은 지금 200, 월 200 벌기 위해서 피나도록 공부해가지고 구급 공무원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한 달에 1억을 번다니.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게 무슨 일이고? 안 믿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고급 정보는 정말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귀를 쫑긋 세우고 아님 말고 하면서 한번 와서 드러나 보는 거죠. 근데 들어도 안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정보를 먼저 받은 선배들이에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미친 듯이 고급 정보를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정보를 전달하고 다녔어요, 저는. 그러니까 발이 부어 터지도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수술하기도 하고. 그래서 피나는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가 나도록 정보를 알리고 다니다가 보면은요, 알아먹는 사람이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조직이 커지고 볼륨이 커지면서 나와 팀원들이 함께 이제 성공하는 그런 퍼즐이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우측 멤버는요, 85%가 해외 멤버예요.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멤버입니다. 제 우측의 멤버가. 그런데 제 인맥이 아니에요. 제 남편의 알고 있는 어떤 식자재 납품했을 때 일본 일식집에 식자재 납품을 했는데 거기에 주방장이었거든요. 그 주방장의 누나의 인맥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만갑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이제 연결시켜 줬는데 우리가 글로벌 사업을 하니까 태국에 있는 좀 이렇게 좋은 분들, 비즈니스에 관심 있고 글로벌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 좀 이렇게 소개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래요. 뭐 태국 오시면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인가 2달 후에 이제 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분에게. 저희 지금 태국 공항이에요. 왜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오래매요. 태국에 오면 연락하래매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만나요. 그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절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농담으로 했는데 진짜로 오면 어떡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농담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을 진심으로 다 받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갔죠. 찾아갔죠.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계속 이제 2박 3일 있으면서 계속 얘기하고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계속 얘기했어요. 사장님한테 애터미 사업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할 거예요. 제가 할 건 게 사장님 그냥 소개만 시켜 주세요. 사장님 친구들 소개만 시켜 주세요. 태국에 귀한 분들 많잖아요. 로컬을 소개만 해 주세요. 이렇게 2박 3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마지못해 가지고 인제 알고 지내는 인맥들을 이제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나온 분이 태국의 수완나폼 공항을 이제 설계하신 나타시 씨라는 사람도 소개시켜 주고 태국의 부총리도 소개시켜 주고 수많은 엄청난 그레이드의 사람들을 다 소개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태국은 신분 사회잖아요. 그분들을 만나러 갈 때 그냥 가겠냐고요. 그냥 해모임 한 박스 그냥 달랑달랑 들고 가겠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또 품격 있게 가야죠. 품격 있는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갈 때는요. 뭐 그냥 진짜 애터미의 전 제품을 멋지게 선물해 가지고 꾸러미를 가지고 가는 거 그러잖아요. 부총리한테 가는데 해모임 한 박스 딸랑딸랑 들고 갈 수 있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깐 기회비용이 어땠겠어요? 엄청나게 드는 거죠. 엄청나게 드는 거죠. 그런데 말이 안 통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대충 그냥 짧은 영어로 그냥 얘기를 하고 그냥 뭐 번역기 해도 그때 당시에는 번역기도 이렇게 안 됐어요. 너무 힘든 거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던 중에 한국에서 유학한 사이폰 투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이폰 투타가 태국의 1호 본부장이에요. 진짜 이쁘고 열정 만렙이고 강의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위에 엄청난 그레이드에 있는 분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소개하고 계속 뭐 몇 년을 이렇게 만나서 했지만 그분들은 다 이제 썸을 빠지듯이 가버리고 결국은 짜투렁하고 이제 사이폰 투타가 애터미에서 라인을 만들고 볼륨을 조직을 만들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제 태국에 이제 멤버십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진주 찾기죠. 그 보석이 나올 때까지 까보는 거.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어떻게 보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보를 계속 전달하는 거죠. 피가 나도록 하는 거죠. 다리가 부어 터져도 감기 걸려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태국으로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태국에 계속 다니다 보니 그런 진주가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국적 가리지 마세요. 인종 가리지 마세요. 아무튼 제 파트너 중에요. 지금 이집트가 터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터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요. 무조건 공항으로 인천공항으로 가요. 무조건 인천공항으로 가 가지고 일단 국내 사람은 제치고 그냥 해외 사람 코 크고 좀 예쁘게 생기고 키 큰 사람들 고런 사람들에게 가 가지고 계속 애터미 정보를 얘기하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고 정보를 주고 요렇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해외 멤버십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강의 듣는 일을 피가 나도록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피가 나도록 열심히 잘 듣고 계셔 가지고 제가 너무나 지금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를 너무나 그렇게 뚫어져라고 보시지 마세요. 네. 제가 긴장이 되니까. 네네. 여러분 강의 듣는 것이 연습이 필요할까요? 강의 듣는 게 연습이 필요해요? 엄청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애터미 사업 13년 했다 그랬잖아요. 물론 중간에 이제 제가 두 번째 암이 걸려 가지고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전신 통증이 와 가지고 4년 반 동안 제가 출근을 못 했었어요, 본의 아니게. 살짝 얘기하면 이 전신 통증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5 분을 못 걸을 정도. 너무 아파 가지고 그냥 눈물이 진짜 강처럼 흐르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이제 남편이 더 이상 "여보 더 이상 못 걸어." 여러분 돌아갈 걸 또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만큼 갔으면 다시 또 주차장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5분 갔으면은 또 5 분을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탈 10 분인 거예요. 내가 10 분을 갔다 돌아오면 또 10분 걸려야 되니까 20 분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토탈 5 분이니까 그냥 2분 반을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복 5 분을 걸었다라고 하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제 남편은 또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제 친구들은 항암 치료 같이 받았던 동기들은요 3 개월 만에 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업터로 다 돌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전신 통증에 매여 가지고 그렇게 액티비티하게 그렇게 에너지 넘치게 활동했던 내가 이렇게 전신 통증에 묶여 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되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되니까 또다시 자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공황장애 때도 그랬지만 전신 통증 때도 또 죽음이라는 생각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또 암 치료에 집중하느라고 4년 반 동안 제가 애터미 사업 이렇게 출근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작년 4월 달에 이제 처음 원데이 세미나에 이제 가서 환영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만나신 분들이 "어머 살아 계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안 보이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암 수술했다네 뭐 어쨌다네 그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 아니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니까는 '아 돌아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나오니까 "오 살아 계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4년 반 동안의 그 광야를 통해서 제가 또 다시 이렇게 복귀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다시 또 그 얘기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13 년을 하면서 계속 애터미에 4년 반 동안 공백기가 있었고 출근을 못 했지만 그래도 저는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모든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 듣고 시스템 강의하고 파트너들 시스템으로 줌으로 이렇게 케어하고 이렇게 하고 계속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업은요. 허리가 부러지도록 앉아서 들어야 하는 사업이고 귀에서 피가 나도록 드러내야 하는 일이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귀에서 피가 나도록 드러내야 한다. 세미나장에 가면 대부분이 다 주무시잖아요. 왜 주무실까요? "나 3년 들었잖아. 5년 들었잖아.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없고 신선한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주무시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톡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성공의 시간이 계속 멀어지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 돼요. '나는 이 듣는 일을 해내지 않으면 성공을 못 한다. 나는 피가 나도록 드러내야만 한다. 허리가 부러지도록 앉아서 드러내야만 한다. 그래야 내가 5 년에 성공할 거를 3 년으로 단축시키고 10 년에 성공할 거를 7 년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스스로 결단하시고 스스로 안에 칼을 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피나는 연습, 피가 나도록 듣는 연습을 해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걸 제가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하죠?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마찬가지로 애터미 사업도요. 이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애터미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제품에 대한 믿음, 비전, 확신, 신뢰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세미나를 열고 세미나에 오라고 하고 세미나에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간다고요? 강의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들어내러 가는 거예요. 드러내러 가는 거예요. 그냥 들으러 가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들으러 가는 게 아니고 능동태로 드러내려고 가는 거예요. 돗자리 깔고 잡채 먹고 김밥 먹고 갈비 뜯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러 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미나에 가는 목적은 드러내기 위해서 가는 거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저의 직업 특징이 듣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다른 교수들의 강의를 내가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은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강의하는 어떻게 하는지, 티칭은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고 그걸 또 나한테 적용해 가지고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또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사는 먼저 듣는 거예요. 먼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는 일을 너무너무 잘해낸 거죠. 근데 저의 어린이 시절에 세미나에 몇 번 갔는데 똑같은 내용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충 그래 무슨 내용인지 인제 맥락을 잡고 인제 나 세미나 더 이상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냥 그 시간이 그냥 나 스스로 제품 전달하러 다니고 그냥 정보 전달하러 다니고 리크루팅 하러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 인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스폰서님들한테 "나 더 이상 세미나 안 갈래요." 막 인제 이랬죠. 남편에게도 나 질려. 지겨워. 똑같은 얘기 맨날 반복하잖아. 안 갈래."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세미나에 안 가면 성공 못 한다면서 계속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미나에 가면 뭘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돼. 하루 종일 딱딱한 의자에 앉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의 강의를 들어야 해요. 갈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면은 새롭고 신선하니까 듣겠어요. 근데 갈 때마다 똑같은 내용을 들으라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됐어요. 왜 세미나를 가라고 하고 왜 세미나에 안 오면 성공 못 한다고 말하는지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스스로 이제 해석하게 되고 파악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세미나에 자발적으로 100% 참석하게 되고 100% 시스템에 플러그인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일은 듣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드러내는 것이 내 일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듣고 있어야 내 파트너도 듣는다. 나는 안 듣고 저 원데이 세미나 가 가지고 막 맨발 걷기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맨발 걷기 하러 다니면서 파트너들한테는 "들어야 된다. 들어라. 잠자코 들어라." 이러면은 파트너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속으로. "지나 잘하지." 이러고 있겠죠. "너는?" 이러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파트너의 뒤에 앉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의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파트너의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듣고 열심히 노트하고 하는 거를요. 파트너들이 뒤에서 나의 뒤통수를 보고 나의 뒷모습을 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에 내가 앉아야 돼요. 그러면 파트너는 내가 들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세를 잡고 듣는 거예요. 내가 "노트하세요." 말 안 해도 스스로 노트하고 메모하고 요약 정리하고 달달달 외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연습을 피가 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제 파트너가요. 세미나에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세미나 빠지면 성공 못 해요. 가야 해요." 그랬더니 파트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갈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주면 내가 신선해 가지고 내가 듣지. 근데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더만 나 질려서 못 듣겠어. 나 안 갈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에르니 때 말했던 거랑 토씨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깨달았잖아요. 이 애터미 사업이 복제 사업이라고 하더니 그렇구나. 제가 그 말을 할 때 그 파트너는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제 이 계보도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했던 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는 걸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아 그래서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본판이 중요하구나. 원판 불변의 법칙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됐죠. 여러분 장사는요. 보이는 것에 투자해요. 그렇지만 사업은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해요. 장사는 시스템 없어도 돼요. 사업은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 앞에 채소 가게 있잖아요. 채소 가게 사장님이 시스템 만들어 놨을까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장사하니까. 그냥 하루 팔고 벌어서 먹고 사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마트 회장은 시스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스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이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든 거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채소 가게 사장님은 장사를 하는 분이고 대형 마트의 회장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장사 천재가 되고 싶으세요? 사업 천재가 되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고 사업 천재가 되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성공하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업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애터미 회사가 만든 시스템 정보를 피가 나도록 전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애터미 회사가 만든 이 시스템을 피가 나도록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제가 피가 나도록 듣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건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직장 생활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장사나 사업 경험을 해본 적도 없어요.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도 이걸 팔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 끌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잠을 못 잤어요, 얼마간. 근데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날 원데이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열정 버스를 타고 분당에 왔는데, 그날은요, 집으로 직행하지 않고 지하상가로 갔어요. 그리고 상가 다니면서 "애터미 아세요? 사장님 애터미 아세요?" 이러면서 제 명함을 계속 돌리고 다녔어요. 그런데요, 옷가게 하나가 탁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 옷가게에 들어가 가지고 예쁜 옷을 하나 샀어요. 옷을 하나 사고 이제 계산하면서 사장님에게 "예쁜 사장님, 혹시 애터미 아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애터미요? 그게 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 잡았죠.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물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핑퐁, 내가 던졌는데 상대방에서 나한테 또 다시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확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애터미의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즉시 그 사람, 이제 그 사장님이 회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거죠. 거기 지하상가 옷가게에 매일 가면서 빈손으로 안 가고 커피 사 가고 떡 사 가고 도너츠 사 가고 그다음에 또 빵 사 가고 또 무슨 떡볶이 사 가고 김밥 사 가고 계속 먹을 걸 사 가지고 가. 그리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온 게 아니라 앉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앉아서 같이 먹어요.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장사는 어떠셨어요? 손님 중에 진상은 없었나요?" 상대방을 물어보는 거, 상대방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장사 어떠셨어요? 많이 파셨어요? 매출은 어떠셨어요? 진상 고객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우 힘드셨겠다. 아우 진짜. 아 진짜 그런 진상 어떻게 진짜. 아 진짜." 이러면서 인제 공감해 주는 거지. 그러면서 인제 저도 오늘 이제 이렇게 애터미 세미나 갔다 왔는데 우리 회장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회장님 자랑을 하고,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센터 미팅 갔는데 제가 제 스폰서님이 너무너무 저한테 친절하게 해 줘 가지고요, 저를 성공시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장님을 성공시켜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러면서 서로 인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섞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리크루팅하러 가 가지고 드립다 그냥 애터미 얘기만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건 성공 확률이 좀 떨어지죠. 공감대를 형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높여 주고 존중해 주고 위로해 줘야 돼요. 아픈 부분을 치유해 주고 고쳐 줘요. 그리고 내 얘기를 해야 받아들이게 되겠죠.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한 라인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인제 지금 현재는 이제 중국에서 타 네트워크 마케팅의 CEO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사업 빅 조직을 이제 만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토양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어떻게 제가 말이 잘 안 떨어졌는데 그날 왜 제가 지하상가에 가 가지고 어떻게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막 상가 다니면서 막 "애터미 아시냐?" 내 명함을 막 이렇게 돌리고 다녔을까요? 들었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원데이 세미나 가 가지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정이 100% 충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막 나가는 거죠. 이빠이 충전이 돼 있으니까 그 열정이 막 나가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막 확신 있게 막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을 찾아내고 한 라인이 만들어지고 또 중국에서 또 이렇게 조직이 지금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는 피나도록 들어야 되고 듣는 연습을 피가 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똑같은 내용을 13 년간 듣는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처음 듣는 것처럼 신선하게 듣는 거 정말 말처럼 쉽지 않아요.
회장님 딱 써서 뭔 말 한마디 딱 오프닝하면 다음은 뭔 말이 나오고 그다음은 뭔 말이 나온다는 거 이제 리더들은 다 쫙 깨고 있어요. 그래도 앉아서 듣잖아요. 왜요? 듣는 일이니까. 드러내는 일이니까. 솔선수범해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13년째 세상에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있다면 세상에나 마상에나 SBS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됩니다. 불러야 돼, 애터미. 세상에나 마상에나 SBS 세상에 이런 일이 와서 취재하세요. 그러면서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부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고소득자일수록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한 달에 6만 원 수당 받는 사람하고 한 달에 200만 원 수당 받는 두 사람이 있어요. 기회비용이 누가 더 많이 들어갈까요? 당연히 200만 원 수당 받는 사람이 기회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토 세일즈 마스터 클럽이 있고 로얄 클럽 멤버가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기회비용이 더 많이 들까요? 예, 당연히 월 2, 3천만 원 받는 로얄 클럽 멤버의 기회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그만큼 크니까. 그쵸? 사이즈가 크다는 것은 멤버십이 여러분보다 크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만나러 나갈 때, 필드에 한 번 만나러 갈 때 로얄 클럽 멤버는 10번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여러분이 10번 만나러 나갈 때 로얄 클럽 이상의 멤버들은 50번 정도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밥 사고, 차 사고, 또 선물하고.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해외를 다니잖아요. 그쵸? 매달 중국 석세스 갑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또 해외 파트너들도 이렇게 후원하러 가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기회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얄 클럽에 저를 여러분들의 스폰서 만나면 밥 사달라고 하시지 마세요. 커피 사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기회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초청하면 상담하자라고 하면 누가 밥을 사야 될까요?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차 사고 여러분이 밥 사고 하셔야지.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사업가입니다. 빅 비즈니스를 하는 빅 리더들입니다. 임페리얼 마스터라는 이 꼭지점까지 가야 돼요. 그 정상에 박예란, 김미숙, 김성호라는 이름을 꽂을 때까지 피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부족한 부분 다 있잖아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피나는 연습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은 애터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연습하지 않아도 돼요. 애터미 천재니까. 완전 프로의 반열 경지에 이르렀으니까 애터미에 관련된 건 이제 더 이상 연습을 안 해도 돼. 끝. 하산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연습할 것이 있어요. 임페리얼이 돼도 꼭지점을 찍어도 연습할 것이 있어요. 천국 가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13년간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면서요. 많은 사례들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애터미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직분을 다 내려놨다고 하는 파트너들, 형제 라인 사장님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눈물이 났어요. 제가요, 이 죽음의 벼랑 끝에까지 가보니까 다 더덥더라고요. 지금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는 거, 뭐, 뭔 차 타고 다녔냐, 무슨 아파트에 살았냐, 돈을 얼마를 벌었냐,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과의 에피소드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가대 하시고,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하세요. 찬양단 봉사하시고, 교사하시고, 주차 봉사하시고, 중보기도팀, 어머니 기도팀 들어가세요. 이제 연말이니까 지금 교회마다 이렇게 지원 받죠. 지원하세요. 봉사하세요. 성공 좀 늦어도 하나님과의 추억 에피소드를 많이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천국에서 기억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천국에서 이제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저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에피소드를 많이 만든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영적으로도 성공하시고 또 육적으로도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